안녕하세요. 76세 내과 전문의 조남훈입니다. 40년 가까이 진료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 무언가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그 습관이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죠. 특히 오늘 말씀드릴 건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 전 물 대신 이 차만 마셔요. 몸에 좋다 그래서 매일 들고 다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분들 중 상당수가 간 수치가 올라가 있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차를 마신 것뿐인데 왜 간이 망가지고 왜 신장이 망가지는 걸까요? 그 이유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물처럼 매일 마시는 차가 있으신가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보고 지인이 추천해서 의심 없이 마시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그 차가 간을 상하게 하고 신장을 혹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차가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차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차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간 독성이나 신장 독성이 있는 성분이 포함된 차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알칼로이드, 옥살산, 카페인, 카테킨 같은 성분은 체내에 축적되면 해독 기능을 약화시키고 노폐물 배출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젊을 때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회복력은 떨어지고 간과 신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 상태에서 매일같이 그 차를 물처럼 마시면 몸이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차는 음식이 아닙니다. 약과 같은 존재입니다. 잘못 마시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 간 수치나 신장 기능이 이미 정상보다 낮은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차는 누구나 한 번쯤 마셔봤을 정말 흔한 차입니다. 마트, 약국, 건강식품 코너,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너무 흔하고 너무 잘 알려져 있다 보니 경계심 없이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자주 피곤하시거나 눈이 자주 침침하거나 부종이 잘 빠지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드릴 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께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마셨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조건, 전제, 위험성, 오늘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히 이 차 마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왜 안 되는지,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차로 대체하면 좋은지까지 하나하나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이 차를 물 대신 마시고 계시다면 오늘 이 정보가 당신의 간과 신장을 지켜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이 차를 매일 마신다면 꼭 함께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건강한 습관 하나가 수명을 지켜주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차, 바로 옥수수수염차입니다. 놀라셨죠? 그 흔한 옥수수수염차가 문제라고요? 네, 맞습니다. 옥수수수염차는 몸속 염증을 줄이고 이뇨작용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한때 다이어트차, 붓기차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 대신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심지어 하루 1리터 이상 계속 들고 다니며 마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바로 그 이뇨작용이 문제가 됩니다. 이뇨작용이란 몸에서 수분과 나트륨을 배출하는 기능입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과도할 때입니다. 지나친 이뇨는 몸속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리고 칼륨 같은 필수 성분까지 함께 배출시킵니다. 그 결과 신장이 부담을 느끼게 되고 몸은 더 피곤해지며 전해질 불균형으로 어지러움, 두근거림,
근육 경련 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장이 스스로 조절할 능력을 잃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은 서서히 떨어집니다. 처음엔 잘 모르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밤에 자주 깨게 되고 붓기가 잘 빠지지 않는 느낌이 들면 이미 신장이 과부하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옥수수수염차 같은 강한 이뇨 성분이 있는 차를 계속 마시면 신장은 회복할 기회를 잃습니다.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수수수염차에는 사포닌이나 플라보노이드 같은 식물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단기적으로는 항산화 효과가 있지만 장기 섭취 시 간 해독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간 수치가 원래부터 높았던 분들이나 지방간 간염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간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간도 신장도 지속적인 과부하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변화가 서서히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피곤해서 그래,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넘깁니다. 그러다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왜 이렇게 높죠? 신장 기능이 예전보다 30%는 줄었네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제야 차를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옥수수수염차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차들, 예를 들어 작약차, 감입차, 연잎차, 두충차 등도 강한 이뇨 효과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차들이 독이란 말은 아닙니다. 가끔 한 잔씩 식후에 마시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 대신 계속 마시게 되면 그게 바로 위험 요소가 됩니다. 특히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이런 차와 약의 상호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뇨작용이 강한 차는 이뇨제와 중복작용할 수 있고 간 해독이 필요한 약을 오히려 간에서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물은 물로 마셔야 한다. 차는 가끔 필요할 때 마시는 것이지 매일 대체해서 마시는 게 아니다. 오늘 영상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차 자체가 해롭다기보다 지나치게 일상화되어 버린 습관이 문제라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작은 차이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 거. 저는 지금까지 이 문제로 참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먼저 김수님 씨 이야기입니다. 올해 73 되신 분인데요. 키도 작고 체구도 아담한 분입니다. 선생님, 저는 물보다 옥수수수염차를 더 좋아해요. 진료실에서 처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에도 1.5리터씩 냉장고에 항상 채워두고 식사할 때, 산책할 때, TV 볼 때 수시로 마시는 습관을 갖고 계셨죠. 처음엔 별다른 증상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심한 피로감이 지속되고 밤중에 세네 번씩 소변 때문에 깨고 발이 붓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 AST, ALT가 기준치를 넘고 있었고 신장 기능도 20%가량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수님 씨는 깜짝 놀라셨죠. 좋다고 마신 건데 왜 이런 거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차 이제 그만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 후로 3개월, 정말 기적처럼 변화가 왔습니다. 피로감이 줄고 부종이 사라지고 무엇보다 밤잠을 푹 주무시게 되었어요. 검사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 김수님 씨는 다시 건강한 리듬을 되찾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선 씨, 68이신 분입니다. 이분은 혈압약을 복용 중이셨고 다이어트 때문에 늘 연잎차를 드셨습니다. 선생님, 연잎차가 붓기에 좋다 그래서요. 하지만 이분도 두통, 어지럼증, 잦은 탈수 증상을 호소하셨어요. 전해질 검사를 해보니 나트륨과 칼륨 수치가 모두 불안정했습니다. 원인은 지속적인 이뇨작용에 의한 체내 전해질 불균형,
연잎차를 하루 1리터 가까이 마신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혜선 씨는 그 즉시 차 섭취를 줄이고 물 중심의 수분 섭취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두통이 사라지고 어지럼증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몸이 다시 제 기능을 찾은 거죠. 마지막으로 박노식 씨 72 되신 분인데요. 투충차를 꾸준히 드시던 분입니다. 혈액순환에 좋다 해서 하루 2잔씩 매일 챙겨 드셨죠. 그런데 이분은 식욕이 없고 입맛이 계속 변하며 몸이 자주 나른하다고 하셨어요.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올라 있었고 간 기능 지표 중 하나인 GGT 수치가 정상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두충차 속 특정 성분이 간 대사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죠. 박노식 씨도 차를 끊고 그 대신 식사 후 따뜻한 물로 간편하게 수분 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피로감이 크게 줄었고 한 달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좋다는 말만 듣고 차를 너무 자주 마셨다는 것, 그리고 그 차가 본인의 체질, 나이, 건강 상태에 맞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냈지만 그걸 몰랐던 거죠. 하지만 습관을 바꾸고 물 중심의 섭취로 전환하니 몸은 다시 반응했습니다. 중요한 건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음료 습관 바꿔나가면 건강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차를 끊으라고 하면 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뭘 마시라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 참 많이 받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음료는 언제나 맹물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천천히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게 핵심입니다. 단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텀블러나 물병을 하나 정해두고 하루에 4번에서 5번 나눠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 차는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차는 간식처럼 드시면 됩니다. 식사 후 소화용으로 혹은 특별히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하루 한 잔 정도. 이 정도는 간이나 신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단 매일 습관적으로 마시는 건 금물입니다. 또 하나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카페인과 이뇨 성분이 포함된 차들이죠. 대표적으로 옥수수 염차, 연잎차, 두충차, 감잎차, 보이차, 이런 차들은 모두 간접적으로나마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이뇨 작용이 강한 차는 혈압약, 이뇨제와 함께 복용하면 탈수 위험이 생길 수 있고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이런 차를 장기적으로 드시면 약 효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치의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또 한 가지, 차를 만들 때 농축된 진한 차를 오래 우리거나 식혀서 하루 종일 마시는 방식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희석하지 않은 진한 차는 차 성분이 고농도로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간이 해독해야 할 물질이 많아지고 신장도 더 많은 노폐물을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러니 가끔 드시더라도 연하게 소량으로 한번 마실 분량만 우려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래도 뭔가 마시긴 해야 하는데 그럴 땐 보리차나 현미차처럼 비교적 순한 차로 가끔 갈아타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차들은 이뇨 작용도 약하고 자극도 적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덜하죠. 마지막으로 나에게 맞는 차인지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체질, 약 복용 여부, 간과 신장 기능 상태, 기존에 있는 만성질환 여부에 따라 같은 차도 누군가에겐 약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독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습관을 고치는 것. 그동안 너무 자연스럽게 물처럼 마셔온 차, 이제는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천천히 바꾸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차 대신 물, 습관 대신 선택, 이 두 가지만 기억해 두셔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습관을 따라 움직입니다.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도, 병을 키우는 것도 결국은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물처럼 마시는 그 차 한 잔, 그것도 결국 습관이었죠. 좋다고 들어서, 맛있어서, 그냥 손에 익어서, 하루 2잔, 3잔, 어느새 4잔까지. 몸은 처음엔 견뎠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너무 과해. 쉬고 싶어. 그게 바로 피로감, 부종, 야간요, 소화불량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이 30%에서 40%나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상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버드 의대 보고서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마실 경우 신장의 역과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대한간학회에서도 밝혔습니다. 간 건강에 영향을 주는 식물 성분은 효능보다 장기 섭취 시 독성 여부를 더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 즉, 한 번 마셔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걸 습관처럼 반복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겁니다. 습관은 칼날과도 같습니다. 사용 방법에 따라 몸을 살리기도 하고 서서히 상처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지속 가능한 습관이 최고의 약이다. 물을 천천히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 입이 심심하다고 해서 계속 무언가를 마시지 않는 것,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것, 이게 결국 병원을 가지 않게 만드는 진짜 건강 루틴입니다. 간혹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한 달만 조심하면 괜찮아지겠죠? 물론 일부는 회복됩니다. 하지만 간과 신장은 지속적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한 달, 2달이 아니라 한 해, 2해 동안 지켜줘야 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루의 루틴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컵, 식사 중간에는 물만 조금, 차는 식후에 한 잔, 일주일에 2~3번 정도, 밤에는 카페인 없는 보리차나 현미차 정도, 이렇게만 바꿔도 간과 신장이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오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달, 3달, 1년 꾸준함이 쌓이면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피부도 맑아지고 밤잠도 깊어지고 피곤함도 덜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게 물처럼 마시는 그 차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습관이 곧 당신의 건강입니다. 몸을 망치는 습관을 멈추고 몸을 살리는 습관을 선택해 주세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물처럼 마셨던 그 차 한 잔, 몸에 좋을 거라 믿었지만 간과 신장을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죠. 좋다니까 마셨지. 다들 마시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몸은 남들과 다르고 연령에 따라 다르고 이미 가진 질환에 따라 더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 이뇨작용이 강한 차는 매일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식물성 성분도 장기 복용 시 간 해독 기능을 지치게 합니다. 간과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기에 늦기 전에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하루 수분 섭취는 맹물 중심으로, 차는 가끔 선택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물을 마시는 방식도 조금씩 자주 미지근한 온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걸 오늘부터, 지금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돌보고 미래의 건강을 지키는 길로 한 걸음 내디드신 겁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어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차 대신 물을 마시겠습니다. 혹은 오늘 영상 덕분에 한 가지를 바로 실천해 보려 합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의 건강까지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정보를 함께 나누는 이 작은 실천이 세상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신을 아끼는 당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